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실시한 2차 목표물 장기대출 프로그램 TLTRO의 규모가 1차 때와 같이 전문가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이날 유럽중앙은행은 2차 TLTRO 입찰 결과 유로존 306개 은행이 1,298억 유로의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이 조사한 전문가들의 대출 전망치는 평균 1,480억 유로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중앙은행이 내년에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게 됐습니다. 글로벌 원유 시장 벤치마크가 되는 미국산 원유값이 결국 5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60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버티기로 산유국들의 감산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우려 탓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일 대비 99센트, 1.6% 추가로 하락하며 배럴당 $59.9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7월 이후 무려 5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60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9만 4천 명을 기록해 3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 6일까지 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3천 명 감소한 29만 4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예상치인 29만 9천 명을 밑돈 수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혜영입니다. 유가의 하락세가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추락 아닌 추락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배럴당 $60 선 아래까지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경제지표 호조 소식, 오히려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소매지표가 좋았습니다. 고용지표 역시나 좋았습니다. 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000건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즉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안았습니다. 먼저 미국 3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3대 지수 모두 흐름이 좋았습니다. 다우지수 장중 200포인트 넘게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0.36% 상승한 17,596선에 S&P 500 나흘 만에 상승세입니다. 0.45% 상승한 2,035선에 나스닥 0.52% 상승하며 4,708선에 마감됐네요. 이어서 유럽 시장 마감 지수 살펴보시죠. 그리스는 간밤 또다시 7% 넘는 급락 보였습니다. 개별 종목이 아닌 한 국가의 지수가 이틀 만에 20%가 넘게 밀렸는데요. 이 가운데 독일이 0.64% 상승하면서 9,862선에, 영국 나흘 연속 밀립니다. 0.59% 밀리며 6,461선에, 프랑스는 0.05% 하락하면서 4,225선에 마감됐습니다. 자, 다시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전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보냈습니다.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을 전했는데요. 시장은 다시금 1910선에서의 흐름입니다. 새로운 동력 너무나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냉랭해지기만 하는 국내 시장, 따뜻한 온기를 불러일으켜줄 만한 상승 모멘텀,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에서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주요 코너부터 확인하시죠. 시초가 공약주 확인하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관심주였죠. MPK 흐름이 역시나 좋았습니다. 두 자릿대 수익률 기록하셨어요. 목요일 고가 기준 3,310원 찍고 14.5%의 수익률 기록하시면서 승이 더해졌고요. 이번 주 목요일 관심주였던 대한유팜 역시나 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8.9% 수익 거두셨는데 현재 전체 승률은 46승 42무 28패입니다.
자, 멘토님, 어려운 시장에서도 승률이 굉장히 좋아요. 두 종목 AS 도와주시죠. 예. 다시 제야로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몸도 안 좋고요. 예, 참 이게 종목 수익 나도 시청자분들 반응도 뭐 뜨뜻미지근하시고 그러면 기운이 빠지죠. 자,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NPK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PK 일단은 수익이 좀 많이 났어요. 지금 뭐 14.5% 가까이 뭐 상한가 한 방 정도 도달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같이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뭐 어제 하고 뉴스가 계속 떴어요. 뭐 어제 뉴스 보면 미스터 피자 뭐 NPK 잘 나가네. 예. 자, 그리고 뭐 말레이시아 기업과 합작 법인 설립, 동남아 입맛 잡는다, 동남아 법인의 투자를 확정했다, 진출했다, 그리고 뭐 중국에 진출했다, 뭐 이런 호재가 제가 추천하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뭐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 뭐 제가 뉴스를 알고 있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안 살 때 그 포인트에서 추천을 해 드렸을 뿐이고 거기에 어느 정도 역발상적인 그런 부분이 맞닿아서 올라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거고, 자, 일단은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곧장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양봉이 미리 형성이 됐습니다. 그날도 뭐 거의 뭐 13% 가까이 올랐죠. 그런데 이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고 다시 한 번 더 어제 또 상한가를 찍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한번 본다면 거래량이 한번 튀고 줄었다가 또다시 한번 튀죠. 쉽게 생각하세요. 양봉의 거래량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음봉의 거래량이 많이 나와요? 양봉이 많이 나오죠. 누군가는 매집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이런 거는 뭐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어제 추천했던 종목이었죠. 대한유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추천하자마자 어제 거의 뭐 8%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비성적인 시장입니다. 어차피 그러면 우리도 비성적으로 대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뉴스가 또 뭐 조금 나오는 모습이었죠. 뭐 상승폭 확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증가를 시키고 있다. 인력을 증가를 시키고 있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상승세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죠. 그 부분 참고하시고 요거는 다음 주 목요일날 자세하게 또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NPK와 대한유팜 두 종목 모두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라면 한 주간에 20%가 넘는 수익률 챙기셨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오늘장 5% 시초가 공략주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어떤 포커스 잡고 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네, 또 뭐 JOB 또 시장이 그렇게 좋은 시장이 아닙니다. 잡주 시장인데요. 오늘도 잡주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NPK 같이 또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소형주 시장입니다. 중소형주 시장이고 지금 시장은 상당히 비성적이다. 중국 국적을 가졌거나 아니면 모바일 게임을 출시를 했거나 그 두 가지 모멘텀이 아니면 올라가기 힘든 시장입니다. 자, 거기에 키워드라는 부분이 자리 잡혀 있죠. 자,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키워드는 배당, 자, 두 번째 대주주,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중국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NPK 중국이라는 키워드 가지고 있죠. 갈 수 있습니다. 하단에 일단 매집이 들어가는 상태고, 자, 똑같습니다. 이유는 똑같고요. 자, NPK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3,235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시초가가 이 자리에서 형성이 될 확률이 지금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무난하게 뭐 체결이 될 것 같고요. 자, NPK인데, 자, 분봉 한번 같이 볼게요. 어제 장 마지막에 보시면 조금 빼면서 끝났거든요. 빼면서 끝났는데, 자, 요 자리부터 요 자리 뭐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매집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도 체크해 볼게요. 수급 어제 갑자기 자, 투신권이 지금 물량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 전까지 매도를 하다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손바뀜 이루어진 자리다, 그죠?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지금 가격대 3,235원 되겠네요. 그 가격대 시초가 말씀을 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3,070원 손절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략주 MPK 다시금 갖고 오셨습니다. 이전엔 14% 수익 주셨는데 향후 어느 정도의 수익을 또 주실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자, 지금까지 SM 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2월 12일) 금요일장 개장됐습니다. 오늘 자세한 개장 분위기와 출발 전략 두 분과 짜보겠습니다. 뉴스탁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김근호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유창희 대표님께서 현재 개장 상황 분위기 짚어주시죠. 개장 상황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3일 동안 혹은 이번 주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뭐 1년 농사를 다 망치는 모습을 띄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어저께 만기 영향으로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빠졌었던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오늘은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1930포인트대까지는 추가적인 반등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3일 동안 좀 많이 빠진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한 540포인트 초반까지는 조금 더 상승을 열어놓을 수 있다. 하지만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이 안 좋았던 부분들이 금요일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면은 상승폭을 조금 줄이면서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열어놓으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선물 지수를 보신다면 일단은 베이시스가 좀 마이너스 1.36, 뭐 보통 정상 베이시스가 볼 수 있겠고요. 배당락을 감안한다라면은 다만 선물의 상승폭이 좀 적다라는 거, 이것을 본다라면은 시장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폭을 쭉 늘려가기보다는 좀 제한된 반등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거 좀 엿볼 수 있고요. 미결제학적 동향을 좀 유념하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환율적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 조금 1020원대를 돌파를 시도했다가 급격히 이제 워낙 강세 쪽으로 좀 돌변이 됐었는데 1100원대에서 지금 일단 형성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1100원, 그러니까 110원대에서의 그 가격적인 그 협의를 볼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제한된 반등을 보여주고 다시 추가적인 워낙 강세가 발생될지 여부는 다음 주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환율적인 부분들은 한 1100, 한 2, 3원 정도에서 움직임이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출발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일본 증시도 열렸습니다. 나흘째, 전일에도요, 나흘째 하락이도 했는데 오늘은 소폭 반등하며 올라오네요. 자, 이어서요, 업종별 흐름 짚어봐야 할 텐데 업종별 흐름은 김근호 연구원님께서 도와주시죠.
네, 뭐 양시장도 일단 뭐 어제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뭐 기술적 반등이 좀 아침에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이 좀 들고요. 대형주 쪽 먼저 살펴보죠. 은행업종 먼저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수창고, 화학, 보험, 섬유의복, 건설, 음식료, 서비스, 유통, 기계, 증권, 종이목재, 금융, 철강금속, 의약품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단 금융업종이 제일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우리 은행 쪽에서는 뭐 우리은행, 제주은행, 기업은행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운수창고 좀 살펴보죠. 운수창고는 사실 뭐 유가 하락에 따른 수혜가 가장 큰 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한번 또 60불이 좀 이 언더로 브레이킹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운수창고 쪽 한진해운이 3.8% 그리고 국보가 3.6% 한국공항이 2% 그리고 대표적인 유가 하락 수혜주인 아시아나항공이 1.8% 상승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좀 급등하고 있는 흥하해운이 1.7%, 천일고속, 한솔로지스틱스, CJ대한통, 현대글로비스, 한익스프레스, 동방, 펜오션, 한진, KCTC, 현대상선 같은 종목도 오르고 있습니다. 화학업종 한번 살펴보죠. 화학업종도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는데 코스모 신소재가 5% 넘는 상승폭,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대한화선 3% 넘는 수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넥센타이어도 1.9% 그리고 코스맥스, 롯데케미칼, 코스모화학, SH에너지화학 그리고 하나케미칼, 아모레퍼시픽, 경인양행, 삼성정밀화학, 진양화학, 덕성, 유니드, KCC 이런 종목들 다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일단 이 화장품 업체들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 업체들도 오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 그 뒤로 이제 보험 섹터가 좀 강한데 LIG 손보가 최근에 KB금융에 피인수된다라는 기대감. 금융당국이 일단 KB금융의 이 사회이사들의 사퇴를 이 LIG 손보의 인수 조건으로 좀 이 빌미로 잡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이루어졌죠. 그래서 LIG 손보에 대한 이 인수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역시나 피인수되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삼성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하나생명, 동양생명, 하나손보 모두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섬유의복주들도 반등이 좀 나와주네요. 전방이 8% 넘는 상승폭, 베이직하우스, 한섬, 대한방직, 박림, 그리고 대현, 태평양물산, 에리트베이직, 그리고 경방, 성한, LF, 신원, 한세실업 같은 종목들 다 좋습니다. 건설업종도 오늘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 쪽은 삼부토건, 한신공영, 태영건설, 동부건설, GS건설, 현대건설, 그리고 삼한감유, 현대산업, 계룡건설, 경남기업, 화성산업, 대우건설, 한라, 두산건설 이런 종목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음식료 업종도 오늘은 좀 견고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음식료 쪽은 뭐 전체적으로 좋지만 대상, 삼립식품, 한성기업, 고려산업, 샘표식품, 사조해평 이런 종목들이 좀 앞쪽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들이 이제 의약품, 기계, 종이목재 업종들이 뒤를 따르고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제 중소형주 쪽을 좀 한번 살펴보죠. 오락문화가 가장 강하고 통신장비, 인터넷, 정보기기, IT 부품 순인데 오락문화 쪽은 레드로버가 4%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대원미디어가 2% 넘는 상승세, 파라다이스, 그리고 펜엔터테인먼트, SBS 콘텐츠허브, YG엔터, JYP엔터, SM 3대 엔터테인먼트사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사마네트웍스, FMC도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통신장비 쪽 한번 보죠. 통신장비 쪽은 최근에 사물인터넷하고 좀 맞물려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대명엔터프라이즈가 상한가, 그리고 현대통신, 코콤, ITX 시큐리티, 텔레필드, 모다정보통신, 파이오링크, 윈폰의 코맥스, 서화정보통신, 그리고 핑크웨어, CS, 영호통신, 빛과전자, 아이디스, 홈캐스트, 오이솔루션 같은 종목들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은 역시나 사물인터넷 쪽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인터넷 업종은 다음 카카오가 1% 넘는 상승폭, KINX도 1%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대형주로 그래도 코스닥 쪽에서는 대형주로 분류되는 SK컴즈가 0.8%, 예스24, IDN 처음에시가 그 뒤를 좀 따르고 있습니다.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최근에 IT 부품주들이 반등이 좀 눈에 띄죠. IT 부품주들 보면 뉴프렉스가 4.7%, 파트론 역시 4.7%,
그리고 옵트론텍, LMS, 엘캠텍, 이라이콤, YG파워, 크루셜텍, ELK, 모아텍, 오성 LST, 솔루에타, 모베이스 이런 종목도 올라오고 있는데 IT 부품주들의 특징은 최근 흐름은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주들이 많이 빠진 부분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을 좀 등에 업고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장 수급 상황 확인하겠습니다. 전일에도 외국인들이 강한 매도세를 보였는데 오늘도요, 장 초반부터 1,0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네요. 현재 수급 상황 어떻게 진행되나요? 수급이 좋지 못하죠. 1,0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일단은 어저께 만기 영향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도 7,000억이 넘는 매도세가 나왔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최근 뭐 한 달 정도 순매수 들어왔던 부분들을 거의 3일 만에 쏟아낸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선물 역시 마찬가지로 그저께 많이 매도가 나왔고, 어저께도 2,500계약, 오늘도 지금 한 3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는데, 일단 수급이 급격히 무너졌다는 부분들, 이것이 뭐 긍정적 평가를 한다라면 이미 지수가 바닥에 나온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급격히 털어냈다는 것은 다시 급격히 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다음 주 정도 확인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일단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시장 자체가 프로그램 매도 쪽이 좀 집중된다라는 거, 뭐 오후장까지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은 추가로 한 2, 3천억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신다면은 그동안 많이 담았던 전기전자 쪽으로 해가지고 벌써 한 800억에서 9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송장비 쪽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 일단은 대형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쏟아지고 있다는 거는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경제지표가 호조 보였습니다. 달러화 강세 눈에 띄었는데 역시나 상승 출발하네요. 2원 10전 오르면서 오늘 1,103원에 출발이 됐습니다. 자세한 외환시장 동향 유진투자선물 이주원 연구원 전화 연결해 확인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장 동향 짚어주시죠. 네, 달러원 환율이 어제 종가 대비 2원 10전 상승한 1,103원에 출발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지난밤 미달러와의 강세로 오늘 상승할 전망인데요. 이번 주 들어서 처음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서요. 1,104원대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어제 미소매 판매 및 고용지표 호조로 달러의 환율이 119엔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환율도 상승을 했는데요. 달러원 1개월물이 1,104원 90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 플러스 1원 60전을 감안하면 어제 서울 외환시장 현물환 종가였던 1,100원 90전보다는 약 2원 40전 정도 상승한 수준이었고요. 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크게 부각이 되면서 환율이 1,095원 선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역시 여기에 매수 및 저점 결제 수요 등,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환 당국에 대한 개입 경계감 등이 나오면서 다시 장막판에 1,100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즉 오늘도 1,090원 후반대의 강한 지지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1,100원 초중반대에서 거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로 예정된 일본의 조기 총선에서 자민당이 승리하면 달러엔이 실제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거다. 현재 자민당의 압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환율의 상승이 이미 가격에 반영된 채로라는 점에서 오늘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는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예나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서울 환시의 원달러 환율이기 때문에 장중 달러의 환율의 연동된 움직임이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오늘 장중에는 중국과 일본에서 주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오후 1시 30분에는 일본의 10월 산업 생산 및 소매 판매 수정치가 나오고요. 2시 30분에는 중국의 11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지표들의 결과에도 주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환율의 예상 범위는 1,100원에서 1,109원입니다. 자, 외환시장 동향 유진투자선물 이주원 연구원과 살펴봤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확인하셔야죠. 중국 기업주 역시나 오늘도 흐름이 좋습니다. 중국과 함께 가면 간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고요. 강원랜드 닷새만의 반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레저세 우려가 해소됐다는 부분 나오고요. 알테오젠 상장 첫날인 오늘 공모가 하회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오고 있네요. 세 종목 흐름 짚어주시죠. 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또 간만에 또 이 우려감이 좀 해소되는 모습들인데
거의 닷새 만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카지노의 레저세를 좀 부과하는 부분들이 지방세법 개정안 상정 논의가 일단 내년으로 좀 유보가 됐습니다. 뭐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카지노주들이 이제 올라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매출에 보통 이 10% 세금이 신설이 되면 영업이익률 자체가 20% 정도 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 보고서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현재 가장 좀 치명적인, 그러니까 카지노 업체들에게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이제 해소됐다라는 전망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에 4분기에 이 실적에 대한 이 긍정적인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요인은 거의 좀 사라진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카지노주들이 동반적으로 좀 강세가 나오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보통 이제 이 카지노주들을 얘기할 때 이제 드랍액이라고 하죠. 이게 드랍액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고객이 게임에 투입한 금액, 그러니까 고객이 게임에 투입한 금액이라는 게, 내가 만약에 드롭액 자체, 고객이 내가 10,000원을 게임에 투입했다. 드롭액 자체가 10,000원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고객 자체가 얼마만큼 이 게임을 하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이 기본적으로 카지노주들을 얘기할 때 드롭액이 좀 중요하죠. 그만큼 고객들이 얼마만큼의 이 지출을 카지노에 했느냐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4분기 이제 방문객들의 증가세. 왜 또 이 강원랜드가 이런 이 예상을 좀 없냐면, 강원랜드 내에 이제 하이원 리조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겨울철 스키 수요, 겨울철에 또 보드 수요, 이런 부분들이 겹쳐져 있고요. 물론 그 사람들이 큰 금액의 어떤 이 갬블을 하는 구매층들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있을 수 있고요. 겨울철에 또 그만큼 방문객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전년 동기보다 방문객 수도 증가할 것이다. 여러 가지로 일단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좀 많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강원랜드가 이제 2조 원에 가까운 현금, 그리고 유동성이 있는 금융자산 등을 감안했을 때는 이 배당 성향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겹쳐지면서 반등이 좀 나와주는 부분인데, 그 다른 이유보다는 역시나 너무 단기간에 좀 빠졌다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좀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3만 원은 깨지 않으려는 모습, 그러니까 3만 원에서 이제 3만 원 수준에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죠. 1차적으로는 33,000원대 수준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수익률로 따지면 7%에서 10% 사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수준까지는 좀 노려볼 수 있겠지만 그 이후의 문제죠. 과연 33,000원 이후에 반등을 줄 수 있는,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을 줄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중국 기업 강풍은 역시 오늘도 이어지는 모습들, 줄줄이 또 상한가,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죠. 이스타아시아홀딩스, 차이나하오란, 차이나그레이트, 완리, 글로벌 SM, 웨이포트, 중국 원양자원, SNC 엔진그룹, CKH 같은 종목들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인데, 중국 당국이 이제 기준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중국주의 수혜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요. 어떤 가지는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이 살아있다. 중국 지수를 좀 보면 중국 상해종합지수 역시도 다른 나라들보다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간밤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중국 시장은 조금 더 견고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유동성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결국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이 주가 상승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결론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단기간에 급등한 부분은 차익 매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지만 그 차익 매물을 소화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중국 기업들을 좀 뜯어보면 지금 이렇게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멀티플이라고 하는 PER 수준으로 밸류에이션이 지속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너무 과도했다는 거죠. 이제는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될 시기에 놓여 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적정 밸류에이션으로의 회귀가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중국 기업들이 장사를 못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꾸준한 매출 성장, 영업이익 성장을 보여주는 회사들 많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마지막 종목은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 이제 상장 첫날인데 급락을 좀 하네요. 알테오젠이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바이오시밀러를 개선한 바이오베터를 개발하는 업체인데, 개발 신약 물질 후보에 대한 기술 이전,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라이센싱 아웃이라고 하는데, 기술 이전으로 통해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적으로 흑자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상장 초기이기 때문에 뭐 주가 수준은 일단 공방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신규 상장주들은 공모 전부터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뭐 신규 상장 첫날에 좀 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리스크가 하이 리스크가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오늘 종가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흐름을 봤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 부분을 꼭 판단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한항공입니다. 이 국제유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외를 좀 당하는 모습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1% 넘는 하락 흐름 보이고 있고요. 반면 한글과 컴퓨터는 흐름이 좋습니다. 내년 글로벌 시장 진출한다라는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대명 엔터입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가 7일 만에 10만 관객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5일째 급등 랠리 펼치고 있는데요. 이 세 종목 확인해 주시죠. 네,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을 좀 같이 보겠는데, 둘 다 좀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뭐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유가 하락이 더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유가 하락은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뭐 60불이 무너졌다고 합니다만은 뭐 이게 다시 뭐 40불, 30불로 갈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유가 하락은 제한적이다. 일단 저유가 시대가 오래 가느냐 여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주가에서 반영됐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유가 하락에도 조금은 주가 자체가 좀 약하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뭐 대한항공 뭐 압수수색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일시적은 뭐 시장 종목에 대한 변동성은 조금 확대시킬 수 있겠습니다만은 압수수색이 나온다고 해서 영업을 정지당하거나 또 뭐 대한항공의 노선을 아시아항공이 싹 뺏어가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거기다가 뭐 비행기라는 게 어떤 대체제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워낙에 우리나라 시장은 뭐 저가 항공사하고 일반 항공사가 극민하게 나눠져 있던 시장이고, 거기다가 대형 항공사 자체도 거의 뭐 대한항공 자체가 60-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아시아나항공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급격히 확로를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 그 자체는 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급격히 대한항공의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일단 많이 올랐던 부분들을 인해 가지고 약간 기관주적인 성격이다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글과 컴퓨터가 뭐 3%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점에서 조금 꼬리가 달리고 있는데 뭐 4분기 매출 증가, 영업이익 개선을 좀 관련된 리포트가 좀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네피스 24라고 하는 클라우드 오피스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것을 좀 호재로 삼고 있는데, 이미 뭐 애플이라든지 구글, 뭐 MS사, 마이크로소프트사죠. 해서 진출이 되어 있고 매년 한 30% 내외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시장이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글과 컴퓨터가 잘 가고 있었다가 좀 주가가 좀 약하게 흘러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이죠. 올 초인가 작년인지 헷갈리는데 그 구글 쪽에 이제 무료 오피스를 제공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글 컴퓨터가 그로 인해서 매출 타격을 좀 입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삼성 쪽에다가 갤럭시 탭이라든지 갤럭시 노트에 그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하고 있는데 뭐 판매가 좀 저조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실적이 좀 좋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4분기 때 혹은 내년부터 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있습니다만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적이 좋지 못한 기업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뉴스가 나올 때는 그 실적을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단 바닥권에서 제한된 반등, 추세가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투자자들은 그런 뉴스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좀 품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면 엔터프라이즈가 뭐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지금 차익성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님은 그 강을 건너지 마시오라는 영화가 있죠. 약간 독립영화 성격이 있는 영화입니다. 뭐 거의 50만 가까이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이 영화가 얼마나 흥행을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조금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추가적인 뭐 그로 인한 수익성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최근에 어떤 투자할 만한 종목이 없다 보니까 어떤 호재 하나로 주가가 좀 급등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면 엔터프라이즈 역시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크게 발생된다는 얘기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세 종목입니다. 한진해운입니다. 3호 교환사채 2천억 원 발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최근에 3개월간 부진했죠. 오늘은 이 강세 흐름입니다. 최근 주가 하락이 좀 과도하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인테그레이트드입니다. 미국 전기차 기업과 전기차 독점 공급 계약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9% 정도 급등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종목 흐름 짚어주시죠. 네, 이제 한진해운이 3호 교환사채 EB라고 하는데 이게 익스체인저블 본즈라고 해가지고요 2천억 발행에 성공을 했는데 EB가 뭐냐면 이제 사채권자 그러니까 채권을 사는 사람이죠.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서 주식이나 다른 유가증권 형태의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일종의 뭐 채권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한진해운이 EB를 2천억을 발행한 이유는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면 이자율, 만기 이자율 모두 7.7%, 그리고 사채 만기일은 2044년 12월 18일. 굉장히 좀 롱텀이죠. 롱텀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발행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운영자금을 마련했다. 이런 부분에 좀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좀 다가서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유가 하락이 가장 크죠. 해운주들하고 항공주 유가 하락 수혜가 가장 큰 업종. 특히나 해운주들의 유류비의 절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해운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11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이죠. 뉴욕 상업거래소 일명 NYMEX 이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성 원유 일명 WTI라고 하는데 선물 가격이 1.6%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던 60불이 깨졌죠. 이제 지금 이제 55불, 뭐 45불, 50불, 뭐 이제 반응들이 뭐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반응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 하락에 의한 수혜가 굉장히 좀 컸었고요. 지난 2009년 7월 이후에 5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60달러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60불이었는데 깨졌다. 그럼 이제 심리적인 저항선이 더 내려간 거죠. 물론 무작정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무작정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뭐 추가적인 하락이 유가에서는 좀 나올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렇게 보면 한진해운이나 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같은 해운주, 항공주들은 긍정적인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파라다이스인데요. 파라다이스가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이 너무 과도한 반응이었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고 그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이슈는 중국 쪽의 도박에 대한 그러니까 갬블에 대한 그 규제 이 부분이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뭐 일명 판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드롭백 자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일단 규제가 좀 현실화되기 어렵다라는 어렵다는 근거들을 좀 댔고요. 그래서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뭐 불확실성이 또 해소되기 이전에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 어렵다. 양방의 의견 차이가 굉장히 좀 충돌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너무 과도하게 빠진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게 과연 한국 카지노에 입장하는 중국인을 단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은 그에 대한 코멘트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은 다시 한번 충격이 오느냐 이 부분인데 일각에서는 뭐 한국 카지노에 출입하는 중국인만을 대상으로 해서 규제를 한다라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만약 규제를 하게 된다면 미국, 필리핀 등에 있는 카지노를 방문하는 중국인까지 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또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좀 강하다,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중국 정부에서 이 외국 카지노 출입하는 이 중국
갬블러에 대한 이 통제를 어떤 식으로 할지 아니면 코멘트를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해졌다. 일단 오늘 움직임들은 뭐 단기간에 너무 각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단기적인 이 숨고르기 정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굉장히 꼼꼼하게 중국 정부의 어떤 규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코멘트들, 기사들을 체크하셔야 이 카지노주, 특히나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에서 손실 없이 잘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종목은 인테그레이티드 에너지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는 오늘 또 미국의 전기차 공급 계약 이 부분을 체결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급등을 하네요. 또 뭐 원천 기술을 이용한 광학적 지문 인식 센서 개발, 뭐 지문 인식 알고리즘 솔루션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최근에 또 석유 에너지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습니다. 미 기업 쪽의 전기차 공급 에너지 어떤 회사냐면 디트로이트 일렉트릭이라는 회사인데 국내 공급되는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스포츠카 이 한 번 충전해서 뭐 거의 약 300km 정도 달릴 수 있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999대만 이 한정 생산할 예정인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뭐 이 아시아, 유럽, 미국 이런 데에 2015년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테그레이티드 에너지가 디트로이트 일렉트릭의 전기 승용차를 향후 3년간 국내에 공급하는 국내 공급 이 공급망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 독점 계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전기차 사업에 대한 진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단기간에 나온 것 같고요. 일단 이번 계약 자체가 뭐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디트로이트 일렉트릭과의 전기 자동차 산업 분야의 첫 번째 결실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 주가 수준은 오늘 뉴스에 그냥 반응하는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 세 자릿수 가격대 주식에 밸류에이션을 부여한다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뭐 단기간에 좀 좋은 뉴스, 그러니까 공급망으로서의 어떤 동점적인 지위를 갖는다라는 뉴스 때문에 오늘은 주가가 좀 반응하는 것 아닐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가지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30만 원 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4흘째 약세 보이고 있고요. 최근 좀 어려운 시장, 중국과 함께 가는 쪽이 바로 사물인터넷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종목도 나오고 있어요. 에이텍, 인텔과 사물인터넷 분야 협력한다는 소식에 상한가까지 도달했습니다. 두 종목 짚어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뭐 좀 약세를 띠고 있죠. 전체적으로 지금 뭐 그냥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같이 밀렸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뭐 주주환원 정책, 뭐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먼저 올랐던 부분들. 제가 보기엔 뭐 하락 자체가 뭐 크게 나오기보다는 제한된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한 120만 원 중후반대에서의 지지력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되고 상승 자체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왜냐면 실적 자체가 급격히 개선될 가능성은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시고요. 오늘 사물 인터넷주들이 최근에 좀 날린 것 같아요. 오늘은 에이텍이 좀 강하게 급등세를 지금 방금 띄었는데요. 뭐 인텔과 이제 사물 인터넷 협약을 맺었다고 하죠.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엔드투엔드라는 인프라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맺는다라면은 어떤 그 매출 증가, 뭐 시장 선점에 대한 기대감 적용할 수 있는데, 뭐 어저께 같은 경우 이루원 같은 경우가 LG U+와 같이 사물인터넷 박람회에 진출했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강세를 띄었고, 로엔케이도 뭐 SK와 같이 사물인터넷주의 시장에 진출한다 얘기가 나오면서 사물인터넷주들이 종목별로 어떤 이제 각자의 길을 새로 개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내일 당장 매출로 급격히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에이텍도 보시면 상한가를 갔다가 약간 차익성 매물이 급격히 쏟아지는 걸 본다라면은 성장성은 기대가 됩니다만은 일단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은 일단 리스크 관리에 좀 충실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돌발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뉴스탁 유창희 대표, 메리츠종금증권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증권사별 오늘장 전략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5인의 투자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최희승 차장입니다. 이틀간 조정으로 짧은 반등은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략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입니다. 만기 후 선물 매도 부담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시장은 반등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라는 예상 주셨어요. 이어서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1900 초반은 분할 매수 구간으로 활용하기에 좋다. 접근해보자라고 하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입니다. 저가 매수 기회로 오히려 이 시기를 활용하자라고 하셨어요. 안상현 대리입니다. 변동성 확대는 점차 완화될 것이다. 새해를 위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돌입하자라고 하셨네요. 네, 오늘은 유지투자증권 석관동 지점 안상현 대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전략 짜보도록 할게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동성 확대가 완화될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분할 매수 관점 말씀하셨는데 전략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예, 우선은 코스피가 여러 대외 악재에 좀 맞물리면서 한 주 만에 그 1910선까지 올려놨다가 오늘 약간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글로벌 그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CT 매크로 리스크 지수가 최근 0.9까지 급등하면서 그 글로벌 금융위기와 신용등 그 강등 이후 가장 높은 수치 좀 기록했고요.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우려가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악재가 혼재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은 약간 개별 증시의 펀더멘털보다는 심리적 요인 우위를 작용한 가운데 그 리스크 오프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계속 리스크가 굉장히 좀 높았던 이유는 그 이후에 그 구제금융 연장 결정으로 그 조기 대선 시행 가능성이 좀 높아진 그 그리스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다들 알고 계신 그 원유 시장에 대한 오펙과 글로벌 IB와의 그 관련 전망치 지속 하향 조정으로 인한 그 국제유가 하락세 심화,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미국 FOMC를 앞두고 그 연준의 시각 변화에 따른 시장의 매파적인 인식 확산 때문이라고 좀 판단이 좀 들고요.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은 조금 완화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러한 리스크라든지 그런 것들이 현재 주가에 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 현재 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이례적인 그 금융시장 쇼크를 겪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큰 그런 최근의 조정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악재들이 동시에 나오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된 거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들이 지속적으로 다음 주 FOMC 회의가 지나가고 그러면서 이러한 리스크들은 점차 완화가 될 것으로 지금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그 여타 국가 그 증시 대비 상승폭이 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혼재된 악재에서 과도한 조정을 좀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과거 3년간 박스권 하단이라든지 밸류에이션 저점인 PB 0.98배에서 1배 수준이 현재 교차되고 있고요. 1900포인트 아래에서 그 연기금이 자금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현재 잔존하는 매크로 악재가 테일 리스크로, 그러니까 페테일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바라봤을 때 오히려 지금은 내년 2015년 1월 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기대를 좀 하고 12월에 약간 저가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선 변동성은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때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한다는 점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뭐 저번 주에 추천드렸던 정부 정책 수혜주라든지 실적 개선주, 내수주, 턴어라운드 중심으로 좀 대응하자고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 그 달러 강세에 따라서 저번 주에 추천드렸던 달러 강세 수혜주 IT주 제가 뽑았는데 최근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 조정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비중 축소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관련주도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점차 완화된다라고 하셨고요. 내수주, 정부정책 수혜주, 실적 개선주 중으로 이 대응 전략 짜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리는 시간, 역전의 맹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일단 시장은 아직까지 완연한 추세 전환으로 보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올라오는 구간 지금 올라온다고 볼 수는 없고요. 기술적으로 살짝 반등을 주고 있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집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의 영향을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급락이 좀 나온 상황에서 지금 기술적인 반등을 시도하고는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크게 돌아오고 있지는 않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은 지금 하락 속에서의 방안, 즉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이 오늘도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532선이에요. 자, 538선에 대한 저점을 테스트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538선을 무너뜨리고 내려오니까 530선까지 밀리고 맙니다. 자, 이거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 최근에 가장 강하게 올라왔던 섹터들이 조금 밀리고 있다는 거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종목군들과 그 다음에 대형 종목군 위주로 살펴보면서 장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형 IT 쪽으로 보면 지금 SK 하이닉스가 어제 전일 조금 빠졌었죠, 그죠? 그러다가 지금 조금 소폭 회복세로 들어가 있고 삼성전자가 130만 원대 부근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는 것은 시장을 받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조선 이쪽은 여전히 좀 좋지 못하고요. 자동차 쪽은 뭐 그나마 지금 좀 회복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쌍용차 오늘 조금 오른 이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힌드라 쪽에서 인도 쌍용차의 최대 주주죠. 사부차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정화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조선정유화학은 여전히 좀 좋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철강은 그나마 제가 중소형 철강주 위주로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어제 동양광철이 어제 상한가까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증권주, 은행주 여전히 좀 좋지 못한 모습이고, 제가 생보사는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전일도 생보사는 지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한 1%대, 한 약 2%대 가까이 되는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자, 오늘 이제 급락세가 나오는 게 있어요. 이제 사물 인터넷주들이 이제 급락세가 이제 좀 나옵니다. S넷도 7% 가까이 되고, 코콤도 마이너스 3%. 자, 근데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코콤은 이거 얼마 올랐다고, 과열 장치로 해서 30분마다 호가가 체결되는, 그리고 어제는 거래 정지가 걸리고, 그죠?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들은 전혀 거래 정지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많이 올랐는데도 단기 과열 장치가 안 걸린다는 얘기죠. 즉, 우리나라의 금융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중국 기업이 상장되어 있지만, 이거 왜 우리나라의 금융법에 저촉을 받지 않나요? 그죠? 이거는 이만큼 올랐는데도 과열 장치가 안 걸리는 반면에, 코콤은 조금 올랐다고 과열 장치를 거는 거예요. 이거 좀 문제 있지 않을까요? 그죠? 자, 일단은 지금 많이 올랐던 종목군이에요. 차내 디스카운트하고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 그 사물 인터넷하고 결국은 이 차이나 디스카운트 쪽은 많이 올랐다가 건전한 조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조정의 폭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릅니다만 어느 정도 조정 선상에서 마무리가 되고 다시 재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월요일 날 나와서는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된다. 11일 체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영향 못 비껴간다. 그 전에 나타나든 그날 나타나든 그 다음날 나타나든. 이번엔 그 전날하고 당일날 나타났어요. 그죠? 산타랠리, 배당랠리 기대감 작용 시점인데, 자, 뚜렷한 주도 섹터들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그쪽을 봐야 된다 하는 것이 차이나 디스카운트하고
사물 인터넷 쪽에 있어요. 월요일 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제가 간다 확 간다를 통해서 미래 먹거리 핵은 광의의 사물 인터넷 개념이고, 이것이 이제 사물 인터넷이 순환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처음이 지금 통신 쪽이었으니까 그 다음이 기본 장비 쪽으로 갈 것이고, 그 다음 보안, 그 다음이 플랫폼 쪽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해 보시고요. 거기에 관련된 주들 말씀 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이죠. 간다 다시 간다에서는 주도 섹터는 전차다. 일본 아베노믹스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IT 관련주를 좀 주목해 보자면서 MC넥스하고 아바텍을 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아바텍인데, 예, 아모텍이 지금 돼 있네. 자, MC넥스, 저 이런 거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간다 또 간다에서는 과도한 언더슈팅이다. 전일 옵션 만기일은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 전일 좀 과도한 언더슈팅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그날 아침에 과도한 언더슈팅이니까 대형주 단기 접근의 기술적 반등 자릿대다. 소문난 잔치, 즉 삼성 제일모직의 소문난 잔치는 의심해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대형 낙폭 과대 섹터 중에 전차를 잡아드렸어요. 근데 전차도 그냥 전차로 잡으시면 안 되고요. 자, 완성차 쪽보다는 자동차 쪽인데 완성차 쪽보다는 부품주 쪽에 위주의 어떤 접근을 해보시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경창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일 좀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시장은 늘 이렇게 흔들고는 있지만 흔드는 구간 속에서도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주도 섹터들은 나타납니다. 거기에서의 어떤 매기를 잘 활용을 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장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성장성 쪽에 있는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고요. 자, 저는 내일 강연회가 있습니다. 먼저 대구부터 합니다. 대구 영남일보 옆이죠.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2시에 4층입니다. 2시에 강연회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날은 일요일 날 부산 우리 투자증권 서면지점이에요. 서면역 1번 출구에서 나오시면 바로 보입니다. 거기 2층으로 오시면 제가 1시부터, 대구는 2시, 부산은 1시부터 강연회를 한다는 거 꼭 좀 참고하셔서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은 지금 많이 흔들거려요. 어김없이 외국인들의 장난질에 놀아나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국인들 언젠가는 큰 코 다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선물을 가지고 현물을 장난치는 이런 시스템 과히 장기적으로 지속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상승폭을 많이 줄인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은 하락 반전됐습니다. 1% 넘는 급락세를 연출하는 모습이네요. 자, 크리스마스 랠리, 연말 랠리, 말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전혀 다른 행보를 그리고 있는데요. 어떠한 드라마틱한 반전을 노리기보다는 현재의 여건에서 주어진 상황을 좀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 하락, 배당, 엔저 혹은 현재 가고 있는 섹터죠. 사물인터넷이나 중국 관련주, 이 포인트들 안에서 지수와는 다른 나만의 랠리를 좀 그려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세한 종목군들 궁금하시다면 잠시 후 이어지는 서울경제TV 프로그램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